근데 연습 1번 내가 보기를 수정하라 그랬어. 봤지? 네. 2개씩 줄이라 그랬어. 하나씩. 그래서 답이 3번 18인데 왜 그러냐면 잘 봐. AN이 등차 수열이래. 꼭 자신의 풀이하고 비교하면서 들어. 내가 이 연습 문제는 내가 다 풀이해준다 그랬어. 근데 첫 장부터 5번째 장까지가 얼마래? 9지? 합이 9, 네.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써볼까? 이렇게 푼 친구가 있더라고. 잘한 거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A4, A5의 합이 얼마? 9. 그 다음에 첫 장부터 10번째까지가 얼마래? 19. 근데 그 안에 5번째 장까지 합이 들어있지. 그럼 거기서 5번째 장까지 합을 빼봐. 그러면 6번째 장부터 10번째 장까지 합이 얼마야? 얘네 둘이 더해서 15 나오려면 얘가 6이잖아. 그러면 이거 진짜 칭찬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을 때 몇 D가 더해진 거야? 25D.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장과 6번째 장 몇 칸 차이? 5칸. 얘도 5칸. 얘도. 그럼 첫 번째 줄에다가 5D를 5번 더하면 두 번째 줄이 된다는 얘기네. 됐지? 그때 뭘 구하시가 문제냐면 첫 번째 장부터 15번째 장까지 합이래. 그럼 이걸 지금 근데 첫 번째 장부터 10번째 장까지 합 알잖아.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을 내려면 11번째 장부터 몇 번째 장까지 합만 알면 돼? 15번째. 그럼 얘만 알면 게임 끝나잖아.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줄과 비교했을 때 각각 몇 칸씩 차이나? 5칸. 그럼 두 번째 줄에다가 얼마 더하면 돼? 25D인데 실제로 9에서 6 갈 때 얼마 더 있어? 마이너스 3. 그래서 얘도 얼마 더하면 돼? 6에다 마이너스 3. 그럼 얼마? 3. 그럼 얘 3개 다 더하면 답 끝. 이렇게 가시는 거. 매우 잘했어. 이게 첫 번째 풀인데요. 두 번째 풀이도 꼭 너희들이 상기했으면 좋겠어. 2024학년도 21번 문제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잘 봐. 수능에서 21번 문제였어. 실제로. 잘 봐. 똑같은 문제는 아니었지만 아이디어가 이거였어. 우리 등차 수열의 SN의 생김새가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 근데 상수항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안 존재해. 그러면 2차식에서 상수항이 없으면 미지수가 최대 몇 개야? 2차항과 1차항의 개수 2개밖에 없죠. 근데 식 지금 2개 몇 개 알아? 여기까지. 식 2개 줬잖아. 그럼 SN 작성할 수 있네. 끝.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등차 수열이니까 AN이 등차 수열 SN의 생김새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그럼 이렇게 작성할 수 있지. AN 제곱 더하기 BN. 근데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첫 장부터 15번째 장까지 합이니까 S15 얘가 답이잖아. 그럼 나보고 A, B 미지수 2개 찾으라는 얘긴데 2개 줬어. 왜? 그 2개가 뭐냐면 S5가 얼마래? 9. S10이 얼마래? 15. 2개 여기다 대입하면 끝났지. 가볼게요. S5는 N 대신 5 대입해. 그럼 25A 더하기 5B가 얼마야? 9. 두 번째 N 대신 10 대입해. 그럼 100A 더하기 10B가 얼마야? 15G. 그럼 여기서 굳이 얘를 5로 나누지 말고 첫 번째 식에다가 2를 곱해서 둘이 가관법을 풀어. 그러면 50A 더하기 10B가 여기다 지금 2씩 곱하는 거야. 18이지. 그럼 둘이 빼. 그럼 10B, 10B 날라가고 좌변 50A가 얼마라는 게 나와? 15에서 18 빼니까 마이너스 3. 그럼 따라서 양변 50으로 나누면 A 얼마 나와? 마이너스 50분의 3 나와. 그 다음에 50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B가 나와. 그럼 얘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10B가 얼마 나와야 돼? 넘기면 18 더하기 3이니까 21이지. 10B 21. 그럼 B 값도 나오지. B 얼마야? 10분의 21이야. 그래서 등차 수열의 SN이 작성돼요. 마이너스 50분의 3 N 제곱 더하기 10분의 21N. 여기다 15 대입하면 게임 끝났어요.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주는 이유는 시험장에서 너희들이 취사 선택해서 쓰라는 얘기야. 어떤 방법이든 다 좋아. 오케이? 연습 1번이었습니다. 성수고 기출문제였습니다. 좋은 문제였죠? 연습 2번. 이건 동시대
동년도에 유복여고 기출문제였어요. 세 번째 항이 30이래. 답은 18이야 이거. 3번. 그리고 10번째 항이 얼마래? 12. 인 무슨 차수열? 그런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그러지. 그때 SN의 무슨 값 구하래? 최대값. 그럼 SN식만 찾으면 끝나네. 근데 SN식에서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라고 내가 앞에서 말했는데 이 2차항의 개수가 공차의 몇 분의 1이야? 2분의 1.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N의 최대값이니까 SN 작성하면 되는데 등차수에서 항상 특정 두 항이 주어져 있으면 얘 등 일반항 무조건 작성할 수 있겠다라는 게 보여야 돼. 그럼 공차를 구하면 되는데 공차는요 얘네 둘을 비교해 보면 7칸 차이 나니까 세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D라 했을 때 7D를 더해주면 10번째 항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30에다 실제 얼마 더하면 마이너스 10이야? 마이너스 42. 그러니까 7D가 마이너스 42죠. 그래서 공차 한 번에 나와. D 얼마야? 그거의 절반이 n제곱의 개수. 얼마? 마이너스 3. 그리고 1차항의 개수는 n대 1차항의 개수는 무슨 차항을 알면 돼? 몇 창? 몇 창이래. 제1항을 알면 되죠. 첫 번째 항. 졸리면 뒤에 나가서 들으세요. 라스트 경고. 그럼 첫 번째 항은 얘를 구해보자. 여기서 뒤로 두 칸 바꾸지. 그럼 30에다가 공차를 몇 번 빼주면 돼? 2번. 그럼 공차의 2배는 마이너스 10인데 30에서 마이너스 12를 빼니까 첫 장은 얼마야? 42죠. 그럼 여기다 n 대신 1 대입했을 때 40이 나오려면 1차의 개수가 얼마면 돼? 45죠. 그래야 1 대입했을 때 45 빼기 3, 40이 나오지. 첫 번째. 그럼 SN 작성됐어. 근데 요놈의 최대값 구하래. 그럼 최대값 구하는 방법은 얘 n에 관한 2차 함수를 해석하자. 그냥 한 번에. 그럼 사실 얘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요 위로 볼록하지. 그리고 n이 즉 정의역이 자연수니까 SN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그려질 거라고. 이렇게. 그때 모든 자연수 범위에서 이 2차 함수는요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거든. 근데 여기서 주의, 꼭지점의 x좌표가 자연수가 아니면 y좌표, 즉 최대값은 답이 아니야. 그럼 꼭지점 x좌표 n좌표죠. 확인해보자. n좌표 한 번에 구하는 방법 뭐였어? 마이너스 2배 돼서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지. 그럼 얼마야? 꼭지점 x좌표가 n좌표가 2분의 15죠. 그러니까 얘가 자연수야 자연수가 아니야? 아니지. 근데 2분의 15가 대략 7.5죠. 야 이것도 진짜 엄밀해야 돼. 이거 얘 7점 대략 얼마니까 x6이 최대값이네. 이거 면밀하지 않은 풀이야. 무슨 뜻이냐면 이게 7.5잖아요 지금. 그러면 쉽사리 그 직전인 n이 7일 때 최대값이겠네로 오판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7일 때 최대값을 진짜로 완벽히 가질까를 보려면 2차 함수는 꼭지점에 대해서 꼭지점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 함수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얘가 7이니까 7일 때의 함수값이 같은 또 다른 n값이 얼마예요? 이게 7.5잖아. 7과 이 점의 좌표, 그러니까 이 길이 같은, 즉 7과 이 점의 n좌표의 평균이 7.5잖아. 그럼 얼마야? 8이지.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SN의 값은 안전빵으로 7일 때 최대값을 갖긴 하는데
그 최대값이 8일 때랑 같다는 얘기야. 그럼 한 가지 더 생각해. S7과 S8이 같다? 이게 무슨 뜻이니? 저기서 바뀌는 거. 이게 뭔 뜻이야? 얘 의미가 뭐야? 첫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합.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여덟 번째 항까지 합이 같아. 그러니까 여덟 번째 하는 게 음수라는 거. 그럼 무슨 뜻이야? 공차. 아니 그건 좀 나오는데. 이 안에 얼마인 항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0. 거기까지 생각했어? 그럼 상위권. 그럼 왜냐하면 잘 봐. 야, 등차 수열이잖아. 내가 지금 이거 되게 곱씹게 해석하고 있다. 등차 수열은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차를 더해 나가는 수열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공차가 양수면 그 항은 무조건 커질 거고, 공차가 음수면 항이 무조건 작아질 거라고.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항이 0이 없다 그러면 n번째 항까지 합하고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합이 같을까 다를까? 일반적으로는 달라. 항이 0인 게 없으면. 근데 저렇게 7번째 항과 8번째 항까지 합이 같다는 얘기는 저 첫 번째 항과 8번째 항 중에서 0인 항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2023학년도 수능 22번에서 나왔어. 됐어? 그거 면밀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 때 항상 S7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이게 상위권과 중하위권의 차이예요. 면밀해져야 된다고. 그럼 궁금하지? 언제 0일까? 그러면 몇 번째 항이 0이 탄생할까에 대한 물음을 해소시키려면 여기서 등차 수열의 뭐를 찾으면 돼? 일반항. 왜 일반항 이퀄 0을 만족하는 n값이 답이겠지. 일반항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근데 공차 얼마? 첫째 항 얼마? 첫째 항이 얼마였어요? 42. 40. 그럼 n 대신 1 대입하려면 n 대신 1 대입했을 때 40이 나오려면 얼마 되면 돼? 이거 플러스 40? 8이구나. 그럼 얘 이퀄 0 때려봐. n 얼마야? n 이꼴 0 때리려면 8이지. 8 자연수지. 즉 A 몇 번째 항부터가 0이야? 몇 번째 항이 0이야? 8번째 항. 그래서 S7과 S8이 같다라는 이차함수 대칭성으로 이용해서 그래프로도 확인이 가능해. 됐어? 이런 의심을 특히 수열 파트가 얘들아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런 걸 물어봐. 언제부터 0 또는 음수인 항이 존재하는지 면밀해져야 돼. 어쨌든 최대값은 S7, S8 여기다 n 대신 7 또는 8 대입하면 되죠. 7이 작으니까 7 대입합시다. 그럼 준호야? 네? 얼마야? 시작. 49 곱하기 마이너스 3. 준호야, 졸지 마. 49 곱하기 3 하면 얼마야? 147이지. 근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147. 47 곱하기 45 얼마야? 응? 45. 47이래. 미쳤나봐. 45 곱하기 7. 7, 5, 35, 7, 4, 28이니까? 230. 어? 맞나요? 230. 240. 아니 뭐야? 잠시만. 315.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둘이 더하면 얼마야? 168이 나오는데요. 168이야? 응. 답 3번. 잘 봐. 연습 3번인데요. 교육청 3월 13번 문제였어요. 재작년 22학년도. 근데 내가 이거를 왜 실었냐면 이게 주어진 조건이 첫 장이 무슨 수래? 양수라고 했거든? 그런 등차 수열이 있대. 잘
잘 들어봐. 근데 그런 등차 수열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는데 S3과 S6의 절대값 시분값이 서로 같대. 그리고 그 값은 S11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에 3 뺀 거랑 같대. 그때 얘네들을 만족하는 모든 수열 AN의 첫 장을 구하래.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게 첫 장들의 합이지. 그럼 수열이 2개 이상 나온다는 얘기네. 그러면 그 물어보는 걸 읽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아,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게 수열이 여러 가지네. 그럼 조건식의 조건이 또는 케이스가 분류가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걸 보고 아무런 생각이 안 들면 살짝 문제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걸 보자마자 공차 음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맞지? 왜냐하면 세 번째 항까지의 합인데 첫째 항이 양수라 그랬거든. 근데 만약에 공차가 양수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까지 합과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첫째 항이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 씌워도 차이가 날 거 아니야. 근데 절대값 씌운 게 서로 같다는 얘기는 일단 공차가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차가 0이어도 안 되지. 왜? 0이면 첫째 항 양수니까 다 양수일 거 아니야, 모든 항이. 그럼 세 번째 3개의 양수합과 6개의 양수합은 당연히 절대값 씌워도 차이가 나겠죠. 그럼 공차 음수라는 게 확정 져졌어. 그 두 가지 시선을 갖고 얘를 풀어나가 볼게요. 잘 봐. AN이 얘들아 등차 수열이니까 이렇게 풀어볼래? S3은 첫 장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은 첫 장과 맨 마지막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로 곱해주면 되지. 그렇게 접근해보자고 처음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S3은요 첫째 항을 있잖아 K로 두면, 다시 첫째 항을 K로 두면 S3은 첫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첫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3을 곱해주면 되지. 근데 세 번째 항은 첫째 항과 몇 칸 차이 나기 때문에 2칸 차이 나기 때문에 K 더하기 2D가 세 번째 항이죠. 그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의 개수로 곱하면 그게 S3. 그럼 잘 봐. 얘 처리해볼게. 얘 2K 더하기 2D야. 거기에 2분의 1을 곱하면 K 더하기 D죠. 그거에 3배 하면 얼마야? 3K 더하기 3D죠. 맞지? 그 다음에 S6을 더 구해볼게.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의 개수를 곱하면 되는데 여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과 5칸 차이 나죠. 그러니까 K 더하기 5D지.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2K 더하기 몇 D야? 5D. 그 다음에 2분의 6은 약분하면 얼마야? 3. 그럼 여기다 3 곱하면? 돼? 그럼 일단 이 첫 번째 조건식 먼저 확인해 보자고. S11 구하기 전에. 아니다, S11까지 구하자. 좀 나중에 구하면 또 이상해지. 11 구하면 첫 번째 항과 11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K와 11번째 항을 더해주고 2분의 항수를 곱하면 되죠. 그럼 얘는 2K 더하기 10D고 거기다 2분의 1씩 곱하면 K 더하기 5D지. 거기다 11 곱하면 얼마예요? 11K 더하기 55D라고. 근데 여기까지 했을 때 D가 음수라는 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 K는 무슨 수? 양수. 첫 장이니까.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얘를 써보자고. 절대값 S3는 여기다 절대값 씌운 거지. 근데 너희 그거 알아?
얘 둘 다 3이 곱해져 있지. 그럼 3 절대값 씌워서 뺄 수 있는 거 알지? 마찬가지로 얘 절대값 씌운 거랑 같은데 얘도 3의 배수니까 6과 15가 3으로 뺄 수 있지. 이렇게. 그럼 양변 3으로 나누면 비교적 간단히 처리되죠. 결국 절대값 k 더하기 d가 절대값 2k 더하기 5d하고 같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나랑 고1 때부터 했는데 절대값끼리 서로 같다는 얘기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이 알맹이끼리 완벽히 같거나 또는 뭐만 반대야? 부만 반대야. 그러면 케이스가 몇 개로 나뉘어져? 2개로. 그러니까 모든 첫 번장들의 합의를 구하시오가 문제가 되겠네. 첫 번째 케이스 알맹이끼리 같다. 그럼 K 넘기고 5D 넘기면 K가 몇 D라는 게 나와? 마이너스 4D죠. 얘 넘기면 K 되고 얘 5D 좌변을 넘기면 마이너스 4D잖아. 맞지? 그럼 K가 마이너스 4D야. 그럼 미지수 2개에서 하나로 줄였네? 그럼 식 하나 더 이용하면 미지수 2개 나오겠네. K와 D. 근데 아직 안 쓴 식이 뭐야? 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K 값과 D 값이 정해지지. 해볼게. S11은 11K 더하기 55D. 근데 그거의 절대값 씌운 거죠. 그럼 S11 절대값 씌운 거는 이렇게 되고 거기에 3을 뺀 게 절대값 S6 말고 X3으로 하자. S3의 절대값 씌운 거랑 같죠? 맞지? 그럼 잘 봐. K가 몇 D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D. 그럼 얘 K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D, 마이너스 4D를 대입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2D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12D 더하기 3D가 얼마야? 마이너스 9D. 그거의 절대값이지. 근데 D가 무슨 수라고 확정됐기 때문에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9D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래서 절대값이 그대로 벗겨져. 얘도 처리해 봅시다. 마이너스 4D 대입하면 마이너스 44D가 되고 55D를 더하면 11D가 되죠. 그게 절대값. 근데 11D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튀어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11D 좌변으로 넘겨봅시다. 그럼 2D가 얼마 나와? 그럼 이때 공차가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분의 3 음수 나오네. 그럼 조건에 지금까지 위배되는 게 없지? 그럼 공차 잘 찾아준 거야. 그럼 첫째 항도 찾아주자. 첫째 항이 K잖아. D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양수되고 2, 4 약분하면 2, 3이 얼마? 6이지. 암산으로 가잖아. 그럼 첫째 항 6 하나 나왔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에서 첫째 항 하나 더 나오겠네. 그리고 그 둘이 모아주면 돼? 더해.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서 알맹이끼리 같은 게 아니라 부호가 반대죠. 그 말은 알맹이끼리 더했을 때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쟤네들이 부호가 반대니까 0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3K 더하기 6D가 0이고 3으로 나눠주면 K 더하기 2D가 0이니까 2D 넘겨주면 K가 이때 몇 D라는 게 나와? 그럼 D가 음수니까 K는 양수겠네. 조건 유예되는 거 없어. 마찬가지로 얘를 여기다 대입해. 맞지? 그러면 절대값 얘가 S3이니까 K 대신 여기다 마이너스 2D 대입하면 마이너스 6D. 마이너스 6D와 3D 더하면 마이너스 3D의 절대값. 맞죠? 그리고 K 마이너스 2D를 여기다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22D니까 55D가 만나서 33D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 보여? 지금 얘랑 같다 이거 쓴 거라고. 근데 여기다 앞에 써놨으니까 그냥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맞지? 응. 굳이 한 번 더 쓸 필요 없잖아. 뭔 말인지 알지? 응. 근데 D가 음수니까 얘 양수지. 그 양수니까 그대로 튀어나오고 D가 음수니까 얘 음수. 그러면 마이너스 붙여서 튀어나오지.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33D 넘기면 30D는 마이너스 3. D는 얼마야? 30 나누면? 그럼 마이너스 10분의 1이니까 K. 여기다 마이너스 10분의 1 대입해봐. 얼마야? 5분의 1이죠. 그럼 얘네 첫 장을 다 뭐 하래? 더하래. 그럼 5분의 30 더하기 5분의 1이니까 답 얼마?
5분의 30이 1번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연습 4번. 첫 장이 79고 공차가 마이너스 2래. 그럼 그런 등차 수열 1반항 바로 작성할 수 있지? 어떻게 돼? n에 관한 1차식인데 n의 개수가 공차. 여기다 n 대신 1 대입했을 때 79 나오려면 뒤에 81. 끝. 근데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니? 그럼 그거에 대한 물음은 얘가 이 수열에서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 튀어나온지를 조사하면 되죠. 맞지? 그럼 조사해 봅시다. 마이너스 2n 5변으로 넘기면 2n은 81보다 크고 양변 2로 나누면 n은 2분의 81보다 크단데 2분의 81은 대략 40점 얼마니까 n이 41일 때, 즉 41번 장부터 음수가 튀어나온 걸 알네요. 맞지? 그럼 40번째 항까지는 양수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야? 양수. 40 대입해봐. 1 나오잖아, 양수. 그러니까 SN의 최대값은 S40일 때 간다는 얘기죠. 첫 장부터 40번째 항까지 합. 그러니까 K 값이 얼마야, 일단? 이 N, 40이 K니까 K가 40. 맞지? SN은 N이 K일 때 최대값 M을 갖는다 했으니까 K는 40. 그 다음에 S40을 구할 건데 40은 첫 번장부터 4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첫 번째 항과 40번째 항 여기다 N 대신 40 대입하면 1. 그 둘이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를 곱해주면 그게 S40이지. 그러면 20이고 얘 80이니까 둘이 곱하면 얼마야? 1600. 그게 라지 M이죠. 그래서 라지 M과 K를 더하시오. 답 얼마? 1640. 쉬운 문제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풀어도 돼. 첫째 항 공차 다 알잖아. 그럼 뭐 작성 가능해? 등차 수열의 SN. SN은 N에 관한 2차식. N제곱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1. N 대신 1 대입했을 때 79 나오려면 여기 80. 그래서 얘 2차 함수로 해석해서 구해도 돼. 됐어? 그 연습 5번. 얘는 상수항이 붙어있는 등차 수열 짝퉁의 SN이죠. 강고 문제였습니다. 수열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 SN을 보니까 다음과 같대. 근데 상수항이 없으면 등차 수열의 SN. 근데 상수항이 있으니까 등차 수열 아니야.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첫 장만 다르지 두 번째 장부터는 무슨 차 수열을 따른다고? 등차 수열. 그럼 여기서 AN 바로 작성해 봅시다. 이 수열의 일반항. 그럼 두 갈래로 갈린다 했고 N이 1일 때, 즉 첫째 항은 여기다 N 대신 1 대입하면 돼. 얼마야? 3. 그래서 1번의 답이 3이야.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작성되는데 걔는 상수항 가리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이 등차 수열의 공차는 N제곱의 개수의 2배. 얼마? 6. 그러니까 일반항은 N의 개수가 6이겠죠. 그 뒤에는 상수항은 첫째 항으로 구하면 되는데 여기 첫째 항 1 대입하면 얼마야? 4. 1 대입했을 때 4 나오려면 뒤에 뭐 있으면 돼? 그게 얘가 두 번째 답. 세 번째에 대한 물음은 A1 더하기 A2 쭉쭉쭉 어디까지? 이거 구할 때 어떻게 구했을까? 내가 솔직히 이거 구할 때 좀 살짝 조마조마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이렇게 구했으면 솔직히 좀 그래. 첫째 항 따로 빼놓고 생각하고 얘네 둘이 두 번째 장부터 더한 다음에 첫 장 따로 더하자. 이건 살짝 짜치는 풀이. 왜냐하면 내가 이거 일전에 개념 설명할 때 이 상수항이 붙어있는 SN은 이렇게 설명했어. 상수항을 뗀 등차 수열의 SN에서 1만큼 작은 거라 했지. 그러면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이 말은 그냥 첫 장부터 요 따위로 생긴 등차 수열의 첫 번째 장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한 다음에 얼마 빼주면 돼? 1.
그게 베스트 풀이. 아, 그러니까 그냥 얘를 애초에 등차수라고 생각해. 그럼 첫째 항 얼마야? 4지. 그리고 10번째 항 얼마야? n-10 대입하면 58. 그럼 첫째 항과 10번째 항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 곱하면 상수항 없는 등차수열의 S10. 근데 1만큼 작으니까 여기다 1 빼면 답이지. 3번. 됐어? 그럼 얘가 지금 62고 약분하면 31이니까 310에서 얼마 빼면 돼? 309가 답이죠. 됐지? 응. 얘 중요. 이거 푼 사람 다 풀었어? 이거 어떻게 풀었어, 민재야? 마이너스인 부분이랑 플러스인 부분, 마이너스인 부분이랑 전체인 부분 구해가지고 그걸 마이너스였던 부분을 전체에다가 더해졌어? 네. 부호 바꾸고? 또 푼 사람 너 어떻게 풀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바뀌기 전에 바뀌기 후랑 잘라가지고 분리시켜서 풀었어요. 분리시킨다는 게 일반항도 분리시켰어? 예, 그 다음에 다시 합쳐서 더했어요. 아, 비슷하네. 너는? 아, 각자? 그렇게 풀었을 것 같아서. 다른 풀이 있어요. 난 이거 그래프로 풀었어. 예, 가능. 잘 봐. 지금 하는 풀이를 잘 들어. 이게 진짜 좋은 문제였던 게 뭐냐면 이게 4대 부고 문제였는데요. 재작년 문제였어요. 많이 갈라졌어.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시험장은 되게 특수한 공간이잖아. 시간 제한 있고 긴장감 웃돌고 그러잖아. 그래서 나는 이거 솔직히 좀 잘 풀었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잘 보세요. 첫째 항이 얼마래? 2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래. 그런 등차수열이 있대. 그러면 등차수열 일반항 작성하고 들어가자고. 그럼 마이너스 3n이고 뒤에는 25가 오면 되죠. 1 대입하면 20이 되니까. 그럼 잘 봐. 뭘 물었냐면 절대값을 안 씌운 상태에서 합을 구하면 너무나도 쉬운 문제인데 이게 여기다 절대값이었다고. 그래서 어려워졌어. 체감 난이도가.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래요. 그러면 물어보는 걸 봤더니 절대값 씌운 거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래? 20번째까지 항의 합을 구하래. 근데 공차가 음수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음수인한 게 등장할 텐데 그럼 그게 몇 번째 항부터 음수가 등장하는지 체크해볼까? 그럼 얘가 0보다 작다 때리면 되죠. 그럼 언제부터야? 9번째 항부터 음수 등장하지. 8번째 항부터는 1인데 9번째 항부터 음수잖아. 근데 그게 이 안에 들어있지. 그럼 다 절대값 씌웠다는 얘기니까 음수들 항에 다 더하기로 바뀌죠. 맞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들의 일반항을 작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잘 봐. 얘를 두 갈래로 나누는 거야. 잘 봐. 이게 사실은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두 갈래로 나뉘기 전에. 이 절대값 씌운 거는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지. 근데 얘 이렇게 봐볼까? 그럼 눈에 한눈에 보일 텐데. 이렇게. 그럼 얘 그래프 어떻게 그려? 절대값 씌운 거. 알맹이 함수 그래프 그린 다음에 x축 아랫부분 위로 접어 올리면 되지.
그럼 그 접어 올리는 포인트가 3분의 25인 거 보여? 그러니까 n축 이렇게 돼 있고 a n축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알맹이는 a n절편, 그러니까 y절편이 25고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 그래프가. 그때 이 n절편이 얘가 0이 되는 n값이니까 3분의 25야. 그러니까 얘가 대략 8점 얼마니까 9번째 항부터 음수인항이 등장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해. 맞지? 근데 5번 전체 뭐가 씌워져 있어? 절대값. 그럼 이 n축 아랫부분을 위로 뭐 하면 돼? 접어 올리면 돼. 그랬을 때 잘 봐. 이 9번째 항부터는, 즉 노란색 부분은 얘를 n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린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3n-25죠. 일반항 생김새가, 그렇지? 그리고 이 흰색 부분은 원래 식이니까 이 알맹이지 그냥. 그러니까 마이너스 3n 더하기 25잖아. 그러니까 이 일반항 an이 절대값 n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첫 번째, n이 뭐보다 작을 때? 9보다 작을 때. n이 자연수야 지금. 그러면 이 절대값 수열은 마이너스 3n 더하기 25라는 일반항의 등차 수열을 따르고요. n이 9 이상일 때는 마이너스 3n 더하기 25라는 등차 수열을 따른다는 걸 알아. 맞지?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25구나. 3n 마이너스 25. 죄송합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다 쓸게. 답은 너희들 시그마 배우면 좋은데 이거 다 써야 되겠네. 첫 장부터 8번째 항까지는 요 따위로 생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면 되고, 9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은 요 따위로 생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면 되지. 그럼 일단 첫 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볼게. 그럼 첫 번째 항은 여기다 n 대신 1 대입하면 되니까 얼마야? 22. 그리고 8번째 항은 여기다 n 대신 8 대입하면 얼마야? 1. 그걸 둘이 더해. 그 다음에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니까 2분의 8 곱하면 되지. 더하기 9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는 요 따위로 생긴 등차 수열이니까 제 9항은 여기다 n 대신 9 대입한 얼마? 2. 그리고 20번째 항은 여기다 n 대신 20 대입한 거니까 얼마? 60 빼기 25니까 35 곱하기 2분의 항수인데 9부터 20번째 항까지는 몇 개가 있어? 12개. 왜? 1부터 20까지는 20개인데 1부터 8을 제외하면 되니까 12개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돼. 그래서 더하면 얘 4, 얘 23이니까 곱하면 얼마야? 112니? 아니 92잖아. 뭔 소리야. 더하기 얘 6이고 37이니까 곱하면 얼마야? 7, 6에 42, 6, 3, 18이니까 222? 그럼 더하면 얼마야? 314. 답 몇 번이야? 5번. 이렇게. 됐지? 절대값이니까 나 그냥 함수를 해석해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걸. 아니면 이거 안 그려도 사실은 9번째 항부터는 음수가 등장하는 거니까 절대값 씌운 일반항은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죠. 알맹이가 음수가 되니까, 그치? 그렇게 생각해도 돼. 6번이었습니다. 얘들아, 208쪽 봅시다. 우리 등차 중앙이라는 거 앞에서 했었죠? 등비 수열도 있어. 등비 중앙이라는 게 있어. 이 등비 중앙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가운데 있는 항이에요. 그러니까 등비 수열을 따르는 3개의 수가 있다, 또는 4개의 수가 있다, 5개의 수가 있다, 맨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
근데 대표적인 유형이 세 개의 수가 등비수열을 따른다예요. 그러니까 그 세 개의 수를 나는 A하고 X하고 B로 적을게요. 그냥 앞에 보면 돼. 다 교재에 적어놔 있어. 그때 등비수열이니까 B가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비를 어떻게 구하냐면 어떤 항에서 바로 앞항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X를 기준으로 A와의 비율, 즉 X를 A로 나눈 게 공비고 맞지? B를 바로 앞항 X로 나눈 게 공비잖아. 맞지? 아니 이거 공비 2잖아. 4를 2로 나누면 2잖아. 8을 4로 나눠도 얼마야? 어떤 항을 바로 앞항으로 나누면 공비가 나와요. 등차 수열은 어떤 항에서 바로 앞항을 빼면 공차가 나와.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다고. 그럼 분수끼리 서로 같을 때 대각선끼리 곱한 게 서로 같죠? 그래서 얘가 등비중앙의 성질이에요. X가 등비중앙이야. 가운데 있잖아. 아, 등비중앙은 제곱하면 양 사이드의 곱과 같아요. 다시 등비중앙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과 같아. 그래서 4, X, 16이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을 때 X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X의 제곱은 등비중앙이니까 X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과 같아요. 얼마야? 64. 그래서 X는 얼마야? 풀마 8 플러스 마이너스 8 다 되죠? 이거 주의. 오케이? 등비중앙의 성질 끝.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다항식을 잘 들어.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쉽게 구해? 1차식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X값을 그 다항식에다가 대입하면 그게 바로 나머지야. 그건 1학년 내용이다. 그럼 필수 3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다항식이 있는데 2차식이래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 상수항이 안 정해져 있네요. 그때 a를 찾아보래. 근데 얘를 fx를 x-1이라는 1차식, x-3, 그 다음에 x-4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들이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럼 나머지를 먼저 찾아보자고. 그럼 일단 얘를 요 놈으로 나눈 나머지는 얘가 0이 되는 x값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럼 a 빼기 1. 그럼 얘로 나온 나머지는 3을 대입하면 되니까 9 빼기 6. a 더하기 3. 그리고 얘로 나온 나머지는 4를 대입하면 되니까 16 빼기 8. 그럼 a 더하기 8이죠. 그때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어? 그럼 얘가 등차 중앙. 그럼 등차 중앙의 제곱은 양 사이드에 뭐랑 같다고? 곱이랑 같아. 그럼 전개해 볼게. 그럼 2창, 1창 상수항. 얘는 a제곱 더하기 7a 한 번에 가도 되죠? 마이너스 8. 그럼 a제곱 사라지고 넘기면 마이너스 a. 넘기면 마이너스 17이니까 a 얼마 나와? 17 이렇게 나와. 됐지? 4번. 세 개의 수 6, a, b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무슨 차 수열? 등차 수열. 그럼 a가 등차 중앙이니까 등차 중앙의 성질은 2배 했을 때 양 사이드에 뭐랑 같아? 합과 같다. 맞지? 누가 곱이라 했어? 합이야? 알겠지? 그리고 세 개의 수 A, B, 마이너스 50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럼 등비 중앙의 제곱은 양 사이드에 뭐랑 같아? 이때가 곱이죠. 그럼 여기서 A와 B 값, 두 정수값을 구하래요. 그럼 식 두 개 나오니까 얘네 둘이 연립하면 되지.
그럼 어떻게 연립할까 이거? 좀 쉽게 하는 방법. 그냥 첫 번째 식을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왜냐면은 마이너스 50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5하고 2a를 곱한 거잖아. 맞지? 근데 2a가 얼마래? 6 더하기 b잖아. 그럼 이 여기 자리에다가 6 더하기 b를 대입해. b 더하기 6. 그게 b 제곱이잖아. 그럼 얘 전개하면 위에다 쓸게요. b의 제곱은 마이너스 25b 마이너스 25 곱하기 6은 오 개빨라. 역시 틀리잖아. 아 맞구나. 미안해. 시비 걸고 싶었어. 자지 말라는 뜻이야. 나의 깊은 마음 알겠지? 그럼 얘 좌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 돼? 15, 10 플러스 되지? 그럼 B값 몇 개 나와?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15. 정수란 조건에 위배돼 안 되죠?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10일 때 A값 찾아볼까? A가 마이너스 10이면 얘가 얼마야? 500. 그럼 B제곱이 아니 뭔 소리야? A잖아 이거는. B가 마이너스 10. 아, 비네요. 100은 마이너스 50A니까 A 얼마 나와? 그 B가 마이너스 15면 225지. 그럼 A 정수야 아니야? 아니지. 아니 B가 마이너스 15면 여기다 대입해봐. 15의 제곱이 얼마야? 그게 마이너스 50A니까 얘는 50의 배수가 아니잖아. 5로 나눠봐. 안 나눠 떨어지잖아. 안 되잖아. 정수 A값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는 B가 15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A, B 값이 이거야. 그럼 둘이 곱하시오. 얼마? 20. 여기까지는 무난스 오브 무난. 근데 필수 5번도 무난한데 야 필수 5번 봐봐. 몇 차 함수 나와 있어? 그래프 어떻게 그려? 못 그리지. 근데도 나온다? 왠 거 같아? 내가 이런 걸 강조했었거든. 너 1학년 때부터. 잘 들어. 방정식하고요. 함수하고요. 부등식은 서로 독립된 존재야? 아니면 유기되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야? 얘네들은 따로따로의 독립된 단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할 수 있고 함수를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 반대로 함수를 부등식으로, 부등식을 함수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왔다 갔다가 돼야 된다 그랬어. 이게 필수 5번이 대표적으로 이 문제야. 함수를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일전에 이런 얘기한 적 있어. 방정식에서의 근의 개수가 함수 해석에서는 무슨 점의 개수랑 같다 그랬어? 교점의 개수. 그러니까 x에 대한 다항식 fx, gx라는 x에 대한 또 다른 다항식. 그 둘이 서로 같다 그러면 얘 x에 대한 방정식이죠. 그럼 이 방정식의 해를 알파라 그랬을 때 이 방정식 x값 알파는 얘를 함수로 해석했을 때의 좌변함수, 우변함수와의 교점의 x좌표라 그랬어. 즉 fx가 이렇게 그려지고 gx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얘가 f의 그래프고 얘가 g의 그래프야. 그때 교점 하나 생기죠. 근데 교점의 x좌표가 알파라고. 됐어? 그럼 필수 5번 보면 곡선이 있는데 3차함수 곡선이에요. 당연히 당연하다는 말을 안 쓸게. 미안해. 수학 툴 안 배웠으니까. 곡선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제 그림에 이렇게 나와. 이게 3차함수. 1차, 2차, 3차에서 진짜 3차함수야. 2차 함수는 1차, 2차. 그래서 진짜 2차야. 1차 함수는 이거. 4차 함수는 1차, 2차, 3차, 4차. 그 값이 3개. 5차 함수는 1차, 2차, 3차, 4차, 5차. 진짜예요. 믿으세요. 정말이야. 아 진짜야. 1차, 2차, 3차에서 3차 함수 이렇게 생겼어. 나중에 수학 투에서 할 거야. 그때 그냥 그려만 줄게. y는 k는 x축과 평행하지. 이렇게 교점 3개 생긴대. 근데 이걸 모르고도 풀 수 있어. 왜? 교점의 개수는 방정식에서의 근의 개수랑 같죠. 근데 그 방정식은 3차함수 곡선과 y는 k라는 교점이니까
방정식이 이렇게 작성되죠.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 이퀄 k. 이 방정식의 근은 3개인데 그 3개의 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대. 맞지? 그럼 그 3개의 근을 이렇게 작성해볼까? 하나를 a라 그러면 두 번째는 ar이고 세 번째는 ar 제곱이겠지. A에서 출발해서 공비를 R이라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는 AR, 그 다음은 R 한 번 더 곱한 AR 제곱. 맞지? 이게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수를 미지수로 두는 방법이야. 오케이? 그러면 3차 방정식의 세 개의 근? 그럼 뭐가 떠올라?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떠올라야 돼.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 활용하기 위해서 K를 좌변으로 넘겨. 근과 계수의 관계 기억나? 세근의 합. 뭐 나한테 배우진 않았지만 둘끼리의 곱의 합. 둘끼리의 곱의 합. 그 다음에 세끼리의 곱. 이거 세 개잖아. 참고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퀄 0. 이 3차 방정식 세 개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했을 때 세 근의 곱은 항상 마이너스 붙여서 이거분의 이거야. 그리고 둘끼리의 곱의 합. 얘네 둘, 얘네 둘, 얘네 둘 곱한 거는 첫 번째에서 마이너스 붙였지. 그럼 그 다음엔 안 붙이고 출발이야. a분의 세끼리의 곱은 마이너스 안 붙였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붙이고 a분의 t 이렇게. 기억나? 그럼 그걸 여기에서 그대로 적용시키면 세 근의 합, 얘네 세 개 다 더한 거는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니까 얼마? 3. 둘끼리의 곱의 합, 얘네 둘이 곱한 거, 얘네 둘이 곱한 거, 얘네 둘이 곱한 거. 의 합은 마이너스 안 붙이고 이거분의 이거니까 얼마? 민수. 세 개의 곱은 a 세 개, r 세 개니까 a 세제곱, r 세제곱. 그거는 마이너스 붙이고 이거분의 이거. 마이너스 5 더하기 k죠. 얘가 상수항이야. 됐어? 그럼 얘네 세 개의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먼저 풀어볼까? 얘네 두 개. 그러면 첫 번째를 이렇게 보는 거야. 다 a로 묶어. 공통인수가 a니까. 이렇게 되지. 두 번째 거 ar로 묶어. 그럼 얘는 a 하나 남고 a제곱 r로 묶자. a제곱 r로 묶으면 얘는 1만 남죠. 얘는 뭐만 남아? r 하나 남아. 그치? 얘는 a제곱 r이니까 이거 r의 세제곱이었지? r 제곱이었다. a제곱 r로 묶으니까 얘 얼마 남아? r. 이렇게 나오지? 그랬을 때 얘네 둘이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 내가 앞전 시간에 알려줬지?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뭐 하는 거야? 나누면 돼. 그러면 얘 사라지고 a 하나 사라지니까 ar분의 얼마? 1이 맞지? 마이너스 6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얼마야? 2분의 1. 그럼 여기서 ar이 얼마라는 게 나와? 마이너스 2. 근데 얘가 ar이 몇 제곱이야? 세제곱. 그럼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8. 그래서 k 얼마라는 게 정해져?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정해지죠.